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미국보다 차별적으로 좀 약했던 시기에도 그래도 좀 괜찮았던 섹터가 있습니다. 예, 그 조선이죠. 예, 조선입니다. 조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사실 관세 얘기한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의 조선 기술이 꽤나 필요한 거를 트럼프도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조선주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동안 이제 기술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지금 사실 조선업이 부활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대내적인 사실 배경이 최근에 이제 우호적으로 바뀐 게 한 1년,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런 우호적으로 바뀌니까 결국 환경만 이제 받쳐주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또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뭐 간단하게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코비드 19죠. 이제 팬데믹 19가 이제 2023년에 종료되면서 사실 한 4년 동안에 수주가 거의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밀렸던 이제 글로벌 수주가 좀 폭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30년 된 이제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요 이제 신규 수요라든지 교체 수요가 기존과는 좀 다르게 효율적인 엔진 기술을 좀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적인 엔진을 필요로 한 상황인데 사실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뭐 누구는 또 이제 소형 원자력까지도 이제 배에다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 이 조선업이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딱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외적으로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2년 전부터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이렇게 수주 받은 것들이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입금이 되거든요. 배를 만드는 동안에.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이제 수입이 이제 유리한 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제 계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코비드 그 상황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되게 급등을 했었어요. 특히 후판 가격이 되게 올라갔었는데 한 2024년부터 후판 가격이 계속 하향 지금 추세를 공고가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중국의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거보다는 한 20%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업이 중국도 좀 한 20% 정도 수입을 해갖고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또 세이브가 됐어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수주를 해도 적자가 되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흑자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매출 측면이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내적 상황들이 받쳐주기만 하면은 국내 조선업은 충분히 계속 부활을 강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트럼프가 굳이 그렇게 지목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실 차량이 전기차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수요처럼 배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지금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은 이유 있는 어떻게 보면 랠리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랠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 그렇죠.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 찬 다음에 그 다음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지금 재상승하는 모멘텀을 또 가진 거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큰 게 두 개가 한번 겹치면서 저는 그만큼 시장이 좀 세게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언해 주셨는데 우리 그 유신익 박사님께서는 조선업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을 떠올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구가 떠오르고 배가 떠오르고 그렇죠. 뭐 LNG 유선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컨테인 그렇죠. 많이 이제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산업 자체가 예전에는 자유무역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기술이나 인력이 있느냐 그게 없느냐의 이제 구분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획득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자유무역의 어떤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조선이라는 산업이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제약된 국가들의 범위에서만 선택받는 산업, 그래서 기술이 되게 요구되는 산업으로 좀 변모해 오고 있다. 지금 사실 두 가지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유럽 쪽에서는 미국은 트럼프가 오면은 결국에는 친환경은 다 필요 없어라고는 하지만 유럽은 계속 탈탄소와 아리백으로 계속 넘어가는 이제 구조를 계속 취하고 있단 말이죠.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죠. 네. 국제사기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매연의 요소,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엔진, 그 전에는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탄소 오염 물질을 좀 저감하는 네, 장치를 저감 단다든지 장치들. 이러는데 사실 그 저감 장치를 달아도 또 오염이 되니까 네. 아예 엔진 자체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원칙 하에서 그 기술이 누구가 가능하냐. 근데 그 이제 선택받은 기술의 영역에서 이제 한국이 네. 상당히 월등한 이제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조선의 네네. 기술력을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형 수주 전략에서 많은 배를 싸고 많은 배를 전통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렇죠. 배들로 이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약간 뒤처진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아직은 완벽하게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차이에서 이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멘텀 결국에는 이렇게 조선 쪽에 대해서 도움을 줘. 전 세계의 금융시장, 비트코인 모든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발언하니 네. 관세도 안 매길 것 같고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 여건상 우호적이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거기에 기대감까지 덧붙여졌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 풀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선반영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의 수주,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선업황 같은 경우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익보다도 결국에는 이익이 좋아질 때쯤 되면 결국 다 반영이 돼서 수주 모멘텀은 이미 다 끝나서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항상 네네네. 보여왔기 때문에 수주에 대해서 올해 정말로 이 유럽에서 요구하는 수주권들 그리고 네.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주권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수주권이 어디서 언제 시점에 모멘텀이 꺾이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네. 그와 별도로 시장은 더 그냥 과도한 기대에 좀 휩쓸리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주가가 더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건 이제 상식일 텐데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이 지금 얘기 나왔던 모든 거를 다 반영했다고 보기 좀 약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나 이럴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아직 좀 약하지 않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조금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우리 이코노미스트님하고 좀 약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제 좋게 여태까지 이제 네. 모든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도 좀 올라오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우호적인 환경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환경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포인트에 와 있다 저는 좀 네. 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죠. 사상 최고치 경신가 31만 5천 원 지금 경신을 했는데 오늘 사실 사명 바꾸기 전 2007년도에는 한 55만 원도 했었어요. 사실 이 종목이.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분들은 진정 주도주의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러면 아직도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뭐 사상 최고치죠 5만 5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글로벌 조선업 환경도 좋고 현재 당장을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도 좀 절감되고 매출도 좀 늘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좋아지고 이러한 이익 성장도 지금 당장 수준을 봤을 때는 지금 양호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최고치에 오른 상황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반대로 앞으로 전망치를 본다라 했을 때 지금 추정 PER 같은 경우를 봐도 그냥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60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옛날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은 일단 추정 PER이 지금 800배까지 급등을 했어요. 물론 흑자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에서 가장 피크를 찍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지금 보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즐길 수 있다. 이 정도 즐기면은 저는 좀 충분히 즐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가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시장이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좀 갈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그래서 2025년 수주 전망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본다면은 좀 이따 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주가상으로 본다면은 뭐 고평가 저평가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충분히 즐겼다.
이렇게 지금 저는 네,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이 이제 상승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걸 하시는 게 좀 현명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뭐 또 조선업계에서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이 되게 크게 올랐어요. 그랬죠. 예, 이제 끝물이다. 삼성이 가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지금 사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종목이 계속 안 오르다가 오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예,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타이밍이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어깨든 머리든 네. 어느 구간이든 이제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또 이제 더 오버슈팅 될 수 네, 있고 네. 언더슈팅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가치는 지금 반영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때 조선주가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2007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드라마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들은 다 이제 안전모를 쓴 그 조선소 팀장으로 나와가지고 그 여주인공이 전화하면 꼭 이렇게 조선소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테헤란로에서 봤겠지만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금방 뭐 60배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 박사님께서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네. 리셋의 개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셋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자꾸 네. 좋은 요소를 찾게 그렇죠. 되고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은 또 뭔가 떨어진 나쁜 이유를 요소를 찾고. 찾게 네. 되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샘플상 예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반기에 전 세계가 트럼프처럼 우선주의나 과격한 사람이 되면 전 세계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처음엔 그랬죠.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네, 그랬죠. 경제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임 이제 발표 그러니까 당선 발표가 난 즉시에 빅스 지수가 네. 거의 급등세를 거의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네. 빅스가 움직였다는 거는 미국의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네, 어마어마했다는 변동성이 거죠. 커졌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일주일간에 어떤 리포트들이 전 세계적 리포트들이 나왔느냐?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은 이제 급감을 할 것이고 이로 네.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는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자유무역의 종말이다. 네네 그랬죠. 그런 리포트가 네. 모두 다 이제 일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어라 팡이라는 이제 기업의 군들이 탄생을 하고 그만큼 규제 철폐나 세금 감면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기업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조선업 얘기하면서 왜 네. 말씀드리냐면 지금 좋은 부분을 아직 취임 그래도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취임 이후에 정책이 나오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시장의 색깔, 시장의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주가가 올랐고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선업황은 더 좋을 것이야라는 네. 추측을 하는 거는 아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시장을 괴롭히는 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잘 안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인 상황에서 우연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조선업황에 대한 강세가 사실 이게 취임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면 안 돼요. 예전에 16년도에 그 시기와 동일하다. 네. 안 좋았지만 좋은 걸 보게 되고 지금은 또 좋았지만 안 좋은 걸 보게 되고 반대로 또 안 좋은 건 좋은 걸 보게 되는 이런 정책에 따른 진짜 실제 펀더멘탈 변화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황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상의 어떤 투자의 매력도가 바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부터는 투자의 관점이 뭐냐면 신규로 수주하는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는 건수나 네. 금액 자체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전에는 그냥 적당히만 체크했으면 된다면 네, 뭐 인건비만 지금은 벌어보자 그렇죠. 이랬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체크를 좀 들어가야 네. 되는 사이클 범위에 네.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대감은 상당히 좀 반영돼 있으니까 그 지금 실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돼.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을 텐데 그리고 전망은 전망대로 가지 않는다.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담입니다만 그때 리포트 제목 중에 좀 재밌었던 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영국인을 놀릴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브렉시트 결정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였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또 이기 시작할 때 되니까 그때 그렇게 놀리더니 이제는 뭐 트럼프가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다 관세 매기고 다뭐 우선주의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조선만큼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 뭐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술력이 좋으면 어느 정도 좋은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이제 뉴스의 소스가 네. 뭐 당선 축하 뭐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시다가 네. 윤 대통령 이제 지금 바쁘신 이제 윤 네. 대통령께서 네. 그때 통화를 하다가 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조선에 대한 협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력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예. 근데 그때 사실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네. 참모진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네. 그래서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발언을 계속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뭐 피상적인 게 될 수 있고 네.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참모진들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중요한 걸 이제 찾아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술력은 뭐 한국이 그렇게 뭐 전혀 밀리지도 않고 그렇죠. 확실히 이제 수준도 이제 뭐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건조하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요즘 좀 감기가 너무 많고. 심해가지고 그러면 근데 처음에 통화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또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 정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모멘텀이 이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도 아니고 군함에 그렇죠. 대해서 그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후주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겁니다. 네. 사실 방산무기라는 것은 그렇죠. 가장 하이엔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으면 네, 또 안보 문제도 있고.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 액트를 이제 네. 할 때 가장 하이엔드 반도체는 먼저 미국의 국방부에 납품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의 끝판왕은 사실은 이제 군함이라든지 방산무기거든요. 네, 그런데 첨단 기술. 그쪽 분야에서 한국에 손짓을 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흥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럼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의 해군력을 갖고 있느냐? 알고 보면 엄청난 해군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미군이랑 해군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항공모함 대수만 봐도 그렇죠. 11대예요. 그 다음이 사실 중국이 지금 세 척 갖고 있고 뭐 러시아는 한 반쪽짜리 척밖에 아닙니까? 없어요. 뭐 중국은 착륙이 안 되는 그 반쪽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도 일단 세 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온 게 이미 2024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24년에 지금 295척의 그 군함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2054년까지 390척으로 증가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뭐 보통 군함이 30년 정도 쓴다고 보면은 지금은 295척에다가 이건 교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95척을 더 증가시켜야 된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 30년 동안 364척의 신규 구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엄청난 규모가 앞으로 발주가 된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라고 그렇죠. 했을 때 처음에는 일단 MRO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단 그건 예, 먼저 이게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MRO 쪽이 괜찮겠다. 특히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MRO를 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필리 이제 그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수주 계약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수주 계약 다음에는 군함을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네. 기술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갖고 군함에다가 특히 이제 이 잠수함까지 뭐 저희가 잠수함 기술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처음에는 MRO 쪽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검조, 특히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핵잠수함도 우리가 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조금 이제 그쵸. 그 기대감이 더 높아진 거죠. 예. 네. 그렇다고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조선 쪽에서는 유럽 쪽이라든지 남미 쪽 이런 쪽에서 그 선주들이 이제 주문하는 것을 주로 수주해 갖고 네, 팔았는데 지금까지. 이번에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처가 새로운 나왔다. 수요처가 네. 또 나왔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사실 이제 시장이 되게 크게 반영을 했는데 저는 조금 약간은 뭐랄까
오바가 아닌가. 네, 조금 설레발은 있는 설레발은 것 같아요. 있다. 네. 왜냐면 아니 뭐 주가라는 건 원래 설레발이 영역이니까요. MRO까지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필리핀에 이제 수빅만 쪽에 네. 미군이 철수했을 때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진중공업이 그 조선소 인수해 갖고 네, 맞습니다. 그때 MR을 했었어요. 네.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은 계속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MR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군함을 아니면은 잠수함을 우리한테 맡긴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이엔드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방어 시스템이나 공격 시스템,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든 미군의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맡긴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네.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계속 추진할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저는 본체 정도 네. 전 여기까지밖에 안 봅니다. 그 이상의 근데 기술까지는 사실 뭐 본체만 쉽지가 해도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체는 일단 껍데기죠. 껍데기 갖다 주는 거 이 정도. 뭐 사실 네. 미국 일단 그게 되려고 하면 방사는 딴 걸 떠나서 이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좀 뭐 한미일 동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을 갖게 된다면 뭐 한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금방 한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진이 그렇게 잘 됐던 게 그때 미군 물자들을 그쪽에서 옮길 때 중간에서 많이 이제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는 도중에 누락되면 자기들이 물어주겠다라고 해서 미군의 신뢰를 얻은 게 지금 한진중공 한진이 이제 물류로 커지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신뢰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신뢰를 얻는다면은 뭐 MRO 이상의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럼 들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네. 아니니까요. 그래도 지금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한 데는 그 말씀하신 그 뉴스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00 몇십 척이라고 하는데 대략 계산해도 예산이 한국 돈으로 한 1,600조 네,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척 줄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파이가 워낙 크니까 조금이라도 가져오면은 이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계산된 거를 넘어가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주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박사님은 진단하십니까? 이게요.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네. 그러니까 수주나 여러 가지 수주 산업 관련해서는 출발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네. 플레이어 공급하는 사람의 기술력이 LNG나 친환경 그렇죠. 선적과 선박과 관련돼서 기술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주가 잘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분위기가 다 미국에서 어떤 MRO를 더 추가적으로 받고 거기에다가 군함까지도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가 플레이어, 공정한 플레이어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굉장히 로또 되듯이 어렵게 우리가 수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이미 그렇고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네. 후자는 또 뭐냐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기술 네, 안보. 그러니까 제가 측면에서도. 말씀을 네.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이런 상황이 될 때 뭐 주가는 앞으로 더 갈 것 같고 네. 그 충분히 중요한 모멘텀들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죠. 그 코로나가 생겼을 때 글로벌 생산망 기지를 한국에서 구축한다. 전 세계가 들떴고 거기에서 한국이 더 들뜨면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생산 인프라는 너무나 훌륭하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선택받은 기업은 단 하나만 있었죠. 네.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일부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주와 관련되는 이제 산업 업황이 좋아지면서 수주와 관련되는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또 가장 최근에 이제 EV 배터리와 관련되는 네네, 부분들. EV 배터리가 굉장히 실제로 수주가 일어났었고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상 이것은 너무나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고 이 기업들은 너무나 네. 훌륭하다. 네. 기술도 다 봐라. 잘나갈 거다.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받을 사람 혼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네.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원래는 10배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요. 혼자서 그냥 자체적으로 30배, 40배 줘도 네,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기대감은 그냥 뚜껑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 들어온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계산법.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또 그렇게 쉽게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 번 쏠리면 계속 금융시장이라면 계속 쏠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LNG나 여러 가지 이미 수주를 받았던 현대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물론 그 부분에서 경쟁력은 이미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중국이 저가 수주 다량으로 이제 물량으로 압박하는 그런 구조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획득하는 선점하는 이제 기술력의 진보가 좀 일어났던 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위닝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줄 수주도 너무 커질 것이다. 이 미국이 줄 수 있는 수주의 항공과 그러니까 그 선박과 관련돼서는 MRO도 그렇고 네. 그 해군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긴 너무 특수해요. 그렇죠. 너무 그, 특수하고 군사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감히 예측을 하거나 추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되게 위험하고 좀 네. 조심스러울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뭐 주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빨리 급하게 우리 이제 그 한국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이지스함이라든지 잠수함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뭐 자체 기술이 많이 들어간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던 동맹이라는 또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한국보다는 사실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일본이 더 기술력이라든지 안심은 되죠. 아니면 이제 해군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쪽은 어떻게 보면 그쪽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쪽에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은 어떻게 보면 방산 쪽에서의 그러한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게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다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그 중에 선택지 중에서도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사실 주가가 지금 김치국을 그랑대로 좀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원래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 좀 오바를 하는 거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만 보더라도 소위 말 K푸드, K뷰티가 갑자기 미국에서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니까 미국 시장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확 좋았다가 조금 좀 실망스러워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선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미국이 배는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중국에 맡길 수 없으니 일본과 독일은 지금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국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뭐 여지는 좀 있죠. 그거에 대해 그게 우리 경쟁력인 거죠. 근데 이제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그 진단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미국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돼 있는 게 IT 쪽에서 뭐죠? 장비잖아요. 일본은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미일 그 우리 칩스 동맹을 할 때 미국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일본한테 당신들은 소재의 강점이 있지만 우리가 장비를 당신들이 실력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협력합시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산업동맹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안보적인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히 예측을 그냥 일차원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아까 일본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동맹을 갖다가 유지하지만 방위 협상을 맺고서 새롭게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잊혀졌지만 아베 총리 이후부터 매년 아베하고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완전히 비밀이 네, 아니라 네. 컨피덴셜하게 네. 전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네. 미국과 일본만의 안보 협상 자체가 무기와 그다음에 네. 지역 균형에 대한 거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균형이 매년 열리고 있어요. 네. 행사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지금 공고히 다져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 역시도 지금 당장은 한국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일본 당신들이 맡아주세요라고 그때 아예 칩스 동맹처럼 또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너무 뉴스화해서 세우는 네. 거는 좀 위험하다. 네.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저도 없습니다. 그 사실 뭐 조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주는 사람이 미국이라고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걸리는 거는 한국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하니까 일본은 뭐 총리가 바뀌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권이 잘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바뀌어도 그건 변함이 없다 보니 그 상대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정감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진영의 싸움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뭔가를 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MRO를 얘기했다는 거는 미국도 생각은 조금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군함을 못 만들겠지만 그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김칫국을 마시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MRO 정도에 대한 그 성장성 정도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MRO가 이번에 그 하나 오션이 네. 아마 계약한 게 한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네, 1,000억 뭐. 정도 되죠, 1,000억 정도. 그거 갖다 언제 키웁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MRO를 하려면은 네. 사실 이제 조선소를 이제 HD 현대중공업 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 또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그래요. 네. 현지 조선소를 그래야 그렇죠. 사실 MRO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왜냐하면 해야죠. 한국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뭐 지금 하나 오션 빼고는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라이센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은 뭐 미국의 태평양 함대든 대서양 함대든 네. 이런 함대들이 결국 다 미국에 와서 다시 보수를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네. 컨셉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미국의 조선소를 지금 하나 또 인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일본이 US 스틸 인수하려다가 네, 안 막힌 게 됐죠.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미국도 그럼 쉽게 조선소를 주겠는가? 아무리 망가진 조선소가 있다 그렇죠. 하더라도 한국한테 그건 또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MRO 뭐 한 1,000억 정도 2건 정도 받아놓은 걸 갖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엑스포넨셜리하게 막 네. 계속 증가한다.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네. 일단은 뭐 시켜보겠죠. 시켜보고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조선소를 통해서 계속 주문량을 넓힐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럼 미국에다가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다던가 아니면 미국령에 있는 막 괌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인수하는 것은 그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하나 오션은 그래도 조금 잡힐 수 있겠지만은 다른 회사들이 MRO를 갖고 매출을 잡아가기에는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MRO는 일단 당장은 네. 몇 개 이제 한두 개 상징적인 나올 걸로?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 시장을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바꿀 수 네. 있는 그런 매출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 네. 이제 이렇게 의미 보여지고요. 있는 매출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예.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 있고. 일단 올해 2025년도 이제 조선업 전망치를 봐도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2024년도 에서 한 10%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더 확대된다 이런 것은 사실 전망에 잡아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BDI 지수라든지 상하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떨어졌으면은 사실 거기에 맞춰 그 수주라든지 이런 조선업에서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상해 운임 지수, 뭐 중국 운임 지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낮게 유지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실제 이제 이것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MRO라든지 이것을 이제 뭐 하나오션 정도 보는 거고 그 이외의 기업들에서는 회사들에서는 MRO를 올해 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당장 할 수 있는 예. 사업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사실 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빨리 지금 지난번 우리 2차 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네, 뭐 23 급할 수도 년의 있다. 기업. 예, 네. 우리만 급할 수가 예.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MRO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면 어찌됐든 관세 얘기가 나옵니다. 관세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글로벌 교역량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군함 얘기했으니까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날에 좀 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2년 정도 감세를 하고 미국이 TCJA라는 거를 네. 하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네. 뭐 여전히 이번에도 지난번 일선 때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2% 정도는 유지될 거야. 근데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거야. 성장률이 이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보다는 나아지 최악으로 간다라는 전망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네. 또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2% 이상 봅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초기 2년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네. 초기 2년 동안은 미국이 결국에 정책을.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수입 수요가 네.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교역량이 초기부터 그렇게 급감하거나 그러갈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교역의 모든 핵심의 주축은 뭐냐면 중국 블록이 있고 그다음 미국 블록이 네.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관세 매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관세 매기면은 그냥 바로 무역이 급감하겠네, 컨테이너는 급감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인 그 블록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교역은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거기서 핵심 주축이 돼서 미국 블록에서 결국에 이제 경제가 좋으면은 또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교역도 늘어날 수 있고 당장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선에 그럼 뭐 실어서 나를 건데 우리가 어쨌든 협력을 더 가시화하고 선언하고 있는 자동차 쪽도 네. 더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류라든지 섬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면 가장 경쟁력이 셉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통치하면 기존 전통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물동량이 상당히 좀 늘 수 있고 그래도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수요는 당분간은 적어도 1, 2년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주 모멘텀이란 뜻이 뭐냐면 그런데 네. 그것이 관성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계속 가느냐 네. 아니면 조금 가다가 꺾이느냐 이 네,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항상 포인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1, 2년 정도 지속된 다음에는 사실은 만약에 관세를 지금 계획대로 유지를 한다면 미국조차도 좀 버티기 힘든.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 초기 2년은 행복하죠. 왜냐하면은 관세 매기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추산을 보면 지금 일반 관세하고 중국 관세 다 포함하면요, 그 관세로 인한 국가의 세입이 2년 동안 총 4년으로 다 치면은 한 2조 달러가 느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관세를 세율 네, 높이니까. 지금 이 네. 옥스퍼드 네. 이코노믹스에서 추정한 숫자인데 그럼 2조 달러면 연간 예산이 이제 7조 달러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네. 그러면 30%는 충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초기에는 돈을 받아서 설령 약간의 인플레가 있어도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수요는 유발시킬 네, 수 있고 재정으로 수요는 살린다. 그렇죠. 예. 결국에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로 또 연결될 수가 있고 네. 전 세계적인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네. 급감은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나중에는 1원 쓸 게 1.5원 써야 되고 1.7원 써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고 재정의 압박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후부터는 이 컨테이너선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축소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줄 건 아니고 오히려 사실 관세 매기겠다고 하면 미리 좀 사놓는 경향도 있을 테니까 그 순간적인 수요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전체적인 교역량이 늘기보다는 교역의 노선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관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